슈룹 7화 8화 리뷰 재밌더라입니다. 슈룹 7화의 시작은 중전 이마령이 원손의 보모상궁을 찾아가 신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마령은 보모상궁의 배우가 누구인지 찾았지만 보모상궁은 중전보다 더 무서운 그들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전의 처소에 누가 불을 놓아 서둘러 불을 껐지만 세자비는 궁을 나가게 해달라고 중전에게 떼를 쓰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다른 대군들이 중전을 걱정해주어 힘을 주었고 원손과 놀아주기도 해서 약간 시름을 놓았지만 여전히 대비와 영의정은 중전을 폐위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주상을 찾아가 겁박하며 으름장을 놓아대었고 신상궁을 불러 폭력을 행하면서 신상궁을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남대군은 자신이 외부 약재를 가져왔다고 주상에게 이실직고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중전 이마령에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손 놓고 있을 이마령이 아니었습니다. 권회관의 추국장이 열리는 바로 전날 중전은 권회관이 갇혀있는 곳에 대놓고 가서 권회관을 만나겠다고 하자 영의정이 기다렸다 나와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기싸움을 했습니다. 중전이 이 행동은 역전을 일으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날 추국장에서 영의정은 외부 약재가 세자를 죽인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어의를 불러서 확실한 증언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모든 화살이 중전에게 몰렸고 중전은 외부 약재를 자신이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전의 폐위는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중전 이마령은 자신도 그 약재를 받았다고 하며 그 약재를 가져온 이가 바로 세자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영의정도 대비도 주상도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던 대답이 아니었고 그들이 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의정과 대비는 중전을 다 몰아세워도 중전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고 속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자빈의 언급은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세자빈은 외부 약재를 들인 범인이 되었고 세자빈 또한 중전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연기를 하는 바람에 중전은 건재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자빈은 폐위되었고 원손 또한 폐위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세자빈과 원손을 즉시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이미 중전이 손을 써서 그들을 빼돌려 영의정도 대비도 알지 못하는 좋은 집에 데려다 놓고 지켜주었습니다. 중전 이마령은 세자빈의 소원도 들어주고 세자빈과 원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리도 굳건히 지키는 일석삼조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마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비와 영의정과 단판을 지어 택현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자신의 중전 자리를 걸겠다고 이야기해서 대비와 영의정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택현의 주도권도 주상과 자신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세자 택현은 미리 언질도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왕자들은 누구도 모르게 납치되어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왕이 선택한 신하를 3일 안에 데려오는 것으로 경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7화를 마쳤습니다. 8화의 시작은 택현 경합이 시작되고 왕자들끼리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왕자의 어머니들도 제각각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보검군은 세자의 배동으로 선발되었었기에 스스로 대비를 찾아가 자신의 뒷배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대비 또한 병조 판서를 붙여주어 태소용과 보검군을 자신의 세력에 넣고 공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달리기부터 왕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반칙을 서슴지 않는 놈이 보였고 특히 의성군은 역참에서 자신의 말을 빌리면서 나머지 말들에게 독을 먹여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영의정의 딸 황귀인은 산적을 매수해서 성남대군을 강도질해서 방해하려고 했지만 호위무사들 덕분에 성남대군은 목숨을 건졌고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대군 습격 사건은 곧바로 주상에게 보고가 되었고 성남대군이 살해 의협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중전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다행히 황귀인이 매수한 산적대의 부두목이 살아있어서 그 부두목을 영의정도 쫓고 중전도 쫓아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 황귀인은 강도질만 시켰지만 그 뒤에서 성남대군을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바로 대비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중전 이마령은 사약의 재료로 쓰이는 천남성을 대비에게 선물하면서 성남대군을 죽이려고 사주했던 대비에게 제대로 된 반격을 합니다. 대비가 하는 공작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천남성을 다려서 대비에게 올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8화를 마칩니다.
7화와 8화는 엄청난 액션과 암투, 그리고 공작들이 난무하는 화려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세자 죽음을 중전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데뷔와 영의정의 공작은 임화령의 치밀한 작전으로 무산되어 버렸고, 무엇보다 수세에 몰리던 임화령이 되려 택현의 주도권을 쥐고 영의정과 데뷔를 쥐락펴락하며 후궁들도 자신의 소나귀에 놓고 살피는 모습이 6화에서 수세에 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전 임화령의 활약과 함께 드러나는 성남대군의 활약도 눈에 띄었는데요. 성남대군은 처음 달리기 때부터 방해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가장 늦게 활시위를 당겼지만 죽은 세자가 알려준 오조준의 방법으로 활쏘기에 만점을 받았고, 어사로서 박경호 선생을 데리러 가며 말을 타고 갈 때도 살해 위협에서도 잘 싸워 그 위협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섬에 못 들어가게 한 방해 공작도 무작정 물이 잠기는 바닷길을 달려서 기어코 섬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박경호 선생을 데려오라는 임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인 척하는 박경호 선생의 위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벽에 던져 진실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9화에서는 성남대군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중에 보여준 목선은 이후에 어떤 반전이 생길지 기대가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권혜관과 황귀인의 불륜 이야기와 권혜관과 토지 선생의 사제관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권혜관이 숨겨놓은 패비윤 씨와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권혜관과 황귀인이 낳은 아들이 의성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권혜관이 패비윤 씨의 아들이라면 지금 왕도세자 택현도 아무 소용없이 바로 반정을 도모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어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야기가 커지기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단 의성군이 권혜관과 황귀인의 아들이라면 황귀인과 영의정 그리고 데뷔까지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뷔의 세력이 워낙 크고 무자비해서 도를 지나친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 굽히지 않고 맞서는 중전 임화령의 모습이 더 통쾌해 보여서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